이거 녹화 보세요. 안 보실 것 같긴 한데. 그죠? 보기가 너무 많죠. 네. 자, 서블릿 환경 설정 파일은 우리가 이미 한번 봤습니다. web.xml 파일이 서버가 시작할 때 웹 서버가 사용하는 파일이 web.xml 파일입니다.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실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의하고 있는 환경 설정 파일이 web.xml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5장에서는 이 환경 설정 파일 web.xml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블릿 컴피그라는 객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얘는 그 서블릿의 어떤 서블릿 전체에 대한 컨피규레이션이죠. 그죠? 서블릿 전체, 서블릿 하나의 서블릿 딱 만들어지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변수를 저장하면 변수에다 값을 저장하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web.xml 보시면 자, 서블릿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우리가 봤던 것보다 조금 더 많아요. 아, 그다음에 아까 그 학생이 하나 질문을 했는데 자, 내가 서블릿을 여러 개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web.xml 안에 서블릿 정의를 여러 개 할 수 있나요? 여러 개 하시면 돼요. 서블릿, 퍼스트 서블릿 있고 세컨드 서블릿 있어요. 그러면 서블릿 닫고 밑에다 또다시 서블릿 열어서 서블릿 네임에 세컨드 서블릿 하시고 밑에 매핑 정보를 주시면 돼요.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만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어노테이션을 쓰지 않고도 이 안에서 다 가능합니다. 각각의 정의를 하시면 되고요. 자, 서블릿 태그 안에 보시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태그가 두 가지예요. 서블릿 네임하고 서블릿 클래스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 파일이죠. 그죠? init parameter 서블릿이라는 내가 클래스가 존재하면 그 클래스를 나는 init param이라는 서블릿으로 부르겠다는 거고요. 이 이름은 어디서 사용돼요? 여러분이 밑에 서블릿 매핑 하실 때 클라이언트가 이 URL로 요청을 하면 이 서블릿으로 하십시오 할 때 이 서블릿이 이 서블릿의 네임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매핑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요게 가장 기본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init param이라는 태그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파라미터, 초기화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서블릿을 실행을 할 때 내가 이 서블릿한테 넘기는 파라미터예요. 초기 설정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 init param이라는 서블릿을 실행할 때 ID 네임이죠. 그죠? 파라미터의 네임의 밸류는 id는 게스트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1004다. 라고 파라미터를 넘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초기화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init param이고요. 그 다음에 load on start up이라고 할 때 이게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건데 load on start up은 뭐냐 하면 원래 서블릿은 서블릿 컨테이너가 클라이언트 요청이 들어올 때 객체 생성을 하죠. 그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 웹 서비스가 실행될 때 이 서블릿을 미리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거 하지 않더라도, 요청하지 않더라도 그럴 때는 이 로드할 때 스타트업 해라라는 데에다가 옵션을 주게 되면 이 서블릿은 클라이언트 요청이 없어도 객체 생성을 먼저 합니다. 하고 이거는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건데 번호가 낮을수록 생성되는 우선순위가 더 빨라져요. 객체들 사이에서 먼저 생성돼야 되는 게 있죠. 그죠? 만약에 두 번째 생성되는 거에서 첫 번째 객체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면 첫 번째 거를 먼저 생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우선순위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환경 설정 변수 안에다가 값을 줄 수 있고요. 뒤에는 설명이니까 한번 볼까요? 서블릿을 웹서버에 등록하는 태그가 서블릿 태그고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하위 태그가 서블릿 네임과 클래스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서블릿 이름과 클래스 이름을 플레임으로 해서 지정하는 부분이 서블릿 네임하고
서블릿 클래스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택 하위죠, 그죠?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요. 필요한 경우에 넣으시면 돼요. init param은 서블릿의 변수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데 서블릿을 실행하면서 필요한 값을 외부에서 전달받아서 실행하는 경우인데요. 외부에서 만약에 전달 안 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어드민의 아이디는 어드민이고 패스워드는 1, 2, 3, 4예요. 그죠? 그걸 정했어요. 그럼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서블릿 안에서 내가 어드민의 아이디는 어드민이고 1, 2, 3, 4인 걸 바로 비교할 수 있죠. 그렇게 파라미터를 써도 되지만 이거는 외부에서 전달하는 거예요. 웹.xml에서 어드민의 아이디는 어드민이고 어드민의 패스워드는 뭐 1, 2, 3, 4다 라고 전달을 하면 만약에 어드민의 패스워드가 바뀌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앞에 방식을 사용했을 때 서블릿 안에 어드민의 패스워드를 준 경우는 그럼 패스워드 바꿔야 되죠. 바꾸고 뭐 해야 돼요? 얘를 다시 컴파일해서 서버에 올려야 돼요. 하지만 웹.xml에서는 여기서는 웹.xml 거기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서버가 실행할 때 참조만 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 측면에서 유지 보수성 측면이나 객체 지향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제 이런 방식이 더 좋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동적으로 값을 할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지 보수성이 높다라는 특징 때문에 작은 프로그램 할 때는 여러분 프로그램 자체가 내가 뭐 몇 개 볼 게 안 되니까 상관없지만 좀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런 형태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스 직접 수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죠? 이럴 때 init 파라미터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로드온 스타트업 태그는 그 서비스가 시작될 때 서블릿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언제 생성이 된다고요? 클라이언트 요청이 있을 때, 최초 요청이 있을 때 이 서블릿 객체가 생성이 되는데 웹 서비스 시작할 때 나는 생성을 하겠다. 클라이언트 요청과 상관없이 서비스 시작할 때 객체 생성하겠다.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런 서블릿을 만들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로드온 스타트업 태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뒤에 들어가는 숫자는 우선순위를 나타내는데 숫자 값이 낮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실 때 요거 참조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init 파라미터 안에 들어가는 하위 태그는 파라미터 네임, 파라미터 밸류 이렇게 두 가지를 넣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서블릿 태그 봤고요. 서블릿 매핑 태그예요. 서블릿으로 등록된 서블릿을 접근하는 URL을 지정하는 부분이 서블릿 매핑인데요. 서블릿 네임하고 URL 패턴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URL에 들어가는 패턴을 컨텍스트 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웹.xml 잠깐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변수, 객체, 서블릿 변수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이 서블릿 컴피그 안에 들어가는 변수들을 서블릿 변수라고 하는데요. 서블릿 컴피그 하나의 객체입니다. 우리가 HTTP 서블릿 리퀘스트 객체 있었고 리스판스 객체 있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서블릿 컴피그 객체 있어요. 얘는 어떤 거냐면 서블릿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객체가 서블릿 컴피그예요. 6장에 가시면 서블릿 컴피그, 뭐 컨텍스트, 서블릿 컨텍스트, 뭐 쿠키 이런 여러 가지 객체들이 있어요. 상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네, 그 중에 하나도 이 서블릿 컴피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웹.xml에서 서블릿 태그에 설정한 정보, 우리 아까 init 파라미터 이용해서 파라미터 값 넘겼죠, 그죠? 그 파라미터도 이 서블릿 컴피그를 통해서 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get init 파라미터 이용해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블릿 객체 생성 시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서블릿당 하나씩만 존재하는 객체예요. 서블릿 전반에 있는 거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만들어지는 객체는 뭐예요? 그림 열심히 안 보죠. 클라이언트가 요청이 올 때마다 만들어지는 객체. 두 포스트나 두 개 탈 때 넘어오는 객체 두 개가 뭐예요? HTTP 서블릿, 리퀘스트,
HTTP 서블릿 리스판스는 매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생성되는 객체예요. 새로 만들어져요. 근데 이 서블릿 컴피그는 최초에 요청 왔을 때 한번 만들어지고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init 인자로 받아서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init 인자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TTP 서블릿 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예제로 설명드릴게요. 그림 여기 나왔어요. 그죠? 뭐가 자꾸 조금씩 추가되죠? 클라이언트가 웹 서버한테 서블릿의 실행을 요청하면 서블릿 컨테이너가 최초 요청 인지를 보고, 그죠? 객체를 생성해요. 객체 생성하는데 요 서블릿 객체 생성할 때 이 서블릿 객체가 뭐예요? 우리 first 서블릿. 누구로부터 상속받은? HTTP 서블릿으로부터 상속받은. 예를 들어서 내 서블릿 이름이 first 서블릿이면 그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를 생성하냐 하면 서블릿 컴피그,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객체를 생성을 해서, 조금 전에 우리 3번 없었잖아. 아까 그림에는. 서블릿 객체 생성해서 이닛 수행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수행하고였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 이닛을 수행할 때 넘어가는 매개 변수가 서블릿 컴피그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서블릿 컴피그는 언제 만들어지겠어요? 이닛을 호출하기 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가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서블릿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객체. 서블릿 땅 하나씩 만들어져요. 네. 그 다음에 서비스를 하든 두 포스트를 하든 두 게스를 하든 할 때 넘어오는 두 객체가 뭐예요? HTTP 서블릿 리퀘스트와 HTTP 서블릿 리스판스가 넘어오니까 요 전에 두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하는 거죠. 그죠? 지금 예를 들어서 web.xml 안에 서블릿 이름이 initparam이고요. 파라미터 2개 만들었습니다. 그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initparam 서블릿 보시면 얘는 HTTP 서블릿으로부터 상속받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init 메서드를 override예요. 근데 이 뒤에 넘어오는 매개 변수가 뭐예요? 서블릿 컴피그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그래서 자, 얘를 컴피그라는 변수로 받았죠. 그래서 컴피그 메서드 중에서 init 파라미터 주세요. init 파라미터 지금 여러 개 있죠. 그죠? 그래서 나는 그 중에서 id라는 이름의 init 파라미터 밸류를 주세요 라는 메서드가 get init 파라미터예요. 그럼 무슨 값을 주겠어요? 여기 id에 들어가 있는 guest 값을 주는 거죠. 그러면 요 id에다가 id가 스트링이에요. get init 파라미터가 리턴하는 건 다 스트링이에요. 그래서 스트링으로 id 패스워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get 요청이 오면 init이 먼저 수행되죠. 그죠? init 수행한 다음에 그래서 id 패스워드 세팅하고 두 get에서 뭐를 해요? 이 값을 id 패스워드를 출력해 봤어요. 우리는 비교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 비교문을 넣으시려면 자, 이 스트링 id 패스워드를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선언하면 어떻게 돼요? 자신 있게 얘기하라니. 이거 안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동작하고자 하는 형태로 동작해야 안 해요? 동작해야 안 해요? 이 안에 넣으면 동작해야 안 해요? 이 문장을 여기다가 넣으면 앞 시간에 좀 또이또이하게 여러분 열심히 설명 듣더니 또 제가 설명하니까 또 쭉 죽어요. 이 안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안에 넣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죠?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안에 넣으면. 이 바깥에 넣으면 어느 전체? 자바 전체에서 이 클래스 내에서 똑같아요. 여러분 C에서 지금 함수들 밖에서 우리 C에서 함수 밖에서는 메인 함수든 함수 밖에서 선언하면 전역 변수잖아요. 그 함수 안에서 선언하면 지역 변수죠. 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스트링 ID 패스워드를 이 안에 넣잖아요. 그럼 이 문장은 수행돼요. ID 패스워드에 넣어요. 근데 init 메서드가 끝나면 이 메모리는 사라져요. 그럼 여러분이 그 다음 두 개수를 호출했을 때 이 ID 패스워드는 없어지는 거예요. 오류나는 거죠. 근데 이 밖에 선언하면 이 클래스 내에서 다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무슨 변수라고 얘기해요? 전역 변수? 멤버 변수죠. 멤버. 이거에 그 클래스를 정의할 때 뭐 인스턴스 변수라고도 얘기하고 멤버 변수, 그죠? 그다음에 메서드로 구성되죠. 메서드 중에서 특이한 메서드, 생성자, 소멸자.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멤버 변수. 그죠? 그래서 init 할 때 서비스 컨피그를 받으니까 이 서비스 컨피그의 get init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값을 한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두 개 다른 함수에서 써야 돼요. 그래서 멤버 변수를 설정해서 받아놓고 저장해 놓고 그다음에 두 개에서는 이 멤버 변수를 다시 불러다가 쓸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 그죠? 그다음에 자,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상속받는 서블릿이 누구로부터 상속받아요? HTTP 서블릿으로부터 상속받아요. 우리가 첫 시간에 내가 만드는 클래스가 서블릿으로 동작하려면 세 개 중에 하나 상속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누구? 지네릭 서블릿, 그 다음에 HTTP 서블릿,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죠. 그냥 서블릿이었나요? 하나 더 뭐였죠? 하나 더 있어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상속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HTTP 서블릿이 누구로부터 상속을 받느냐 하면 지네릭 서블릿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요. 근데 이 지네릭 서블릿을 찾아보시면 이 안에 서블릿으로부터 상속받네. 네, 서블릿으로부터 상속도 받고 이 안에 여러분 보시면 뭐가 임플리멘테이션 돼 있어요? 서비스 컨피그가 임플리멘테이션 되어 있어요. 이 지네릭 서블릿 안에 서비스 컨피그 객체가 임플리멘테이션 같이 되어 있으면 이거로부터 상속받는 HTTP 서블릿도 뭐를 쓸 수 있어요? 서비스 컨피그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이 HTTP 서블릿으로부터 상속받잖아요. 그럼 나도 뭐 쓸 수 있어요? 서비스 컨피그 내 안에도 서비스 컨피그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도 너 있어요. 그죠? 서비스 컨피그 있어요. 그 말만 기억하지. 이 내가 만든 서블릿 컨피그 테스트 서블릿이 누구로부터 상속받아요? HTTP 서블릿. HTTP 서블릿은 누구로부터 상속받아요? 지네릭 서블릿. 근데 지네릭 서블릿을 만들 때 얘는 누구로부터 상속받느냐 하면 이 안에 임플리멘테이션 되어 있는 게 시리얼라이저블하고 서블릿하고 서블릿 컨피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받고 하는 나도 누구를 가지고 있어요? 서블릿 컨피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 여기 보시면 얘가 서블릿 컨피그죠. 그러면 서블릿 컨피그 안에 get init 파라미터 메서드 쓸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예요? 내가 서블릿 컨피그예요. 내 안에 서블릿 컨피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잖아. 디스가 나죠. 내가 서블릿 컨피그예요. 그러면 get init 파라미터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init을 굳이 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쓸 수 있어요. 이닛 안에도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쓰면 돼요. get init 파라미터 메서드를 사용해서 할 수 있어요. 자바의 상속관계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 상속관계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일을 덜 수 있어요. 저 혼자 열내서 설명한다. 그죠? 에? 그냥 과제 던져줄까요? 과제를 던져주고 말아야 될 것 같아. 그죠? 에. 자, 여기 보시면 서블릿 안에 얘는 파라미터 뭐 줬어요? 캐릭터 셋이라는 네임의 밸류를 UTF-8로 줬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앞에 있나요? 앞에 없어요. 네, 여기 요 예제도 그죠? 그래서 캐릭터 셋의 파라미터 값을 가지고 와라. 뭐로 되어 있어요? 이게 UTF-8이잖아요. 그죠? 스트링으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리퀘스트 이거 잘못됐죠. 리퀘스트 아니고 리스판스. 리스판스의 셋 캐릭터 인코딩을 내가 받았는 UTF-8이죠. 그죠? 이게 UTF-8로 세팅을 하게 되면 쓸 수 있습니다. 리퀘스트 아니고 여기 리스판스가 돼야 되죠. 그죠? 우리 한글 출력하려고 하는 건.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서블릿 변수 지금 이제 서블릿 컴피그 객체에 내가 저장하고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건데 방금 했던 거를 조금 이거는 뭐 여러분 프로그램 할 때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어쨌든 자바의 변수들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제가 방금 다 했던 건데요. 실제로 서블릿 프로그램의 실행 방식을 보시면 옛날에 그 서버 프로그램을 아주 옛날에 커먼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CGI 방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 CGI 방식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클라이언트 1, 2, 3가 웹 서버의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요청하게 되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개별적인 프로세스를 다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의 크기가 5라고 하면 얘 5, 2번에 5, 3번에 5 각각 메모리 로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서블릿 방식의 실행 방식을 보시면 클라이언트가 요청할 때 우리 보시면 그 똑같은 서블릿을 요청하면 객체 생성은 한 번만 됐죠. 이닛 한 번 수행하죠. 그 다음에는 뭐만 수행해요? 서비스만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서블릿 프로세스 안에 여러분이 아직 스레드 개념이 정확하진 않겠지만 스레드는 작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서비스를 각각 개별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5라고 보면 처음 돌아가는 서블릿은 5가 다 돌아갈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 스레드 서비스를 수행하는 그 부분만 돌리면 메모리가 훨씬 더 작게 들죠. 그죠? 그래서 CGI 방식은 동시 사용자가 많은 웹 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사용하는 서블릿 실행 방식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스레드에 대한 개념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서블릿 안에 여러 개의 변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멤버 변수, 그죠? 그다음에 지역 변수, 이렇게. 그래서 멤버 변수는 앞쪽에 아까 예제 보시면 함수 바깥에 있는 변수가 멤버 변수예요. 이 멤버 변수는 어느 영역에서 만들어지냐 하면 이 공유 영역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각각의 그 안에 서비스 안에서 여러분이 선언했던 변수는 지역 변수가 돼요. 그래서 이 지역 변수는 각각의 스레드가 가지고 있는 스택 영역에 만들어져요. 똑같이 카피해서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공유 힘 영역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1도 2도 3도 접근해서 쓸 수 있어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릴 건데 결국 지금 요 섹션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서블릿의 지역 변수는 각 요청마다 스레드별로 각각 할당돼요. 그죠? 그 다음에 멤버 변수는 힘 영역에 할당돼서
여러 스레드에서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섹션의 주요 얘기입니다. 자, 자바 변수 한번 보세요. 자바 변수는 크게 보시면 이렇게 우리 두 개 봤죠. 제가 멤버 변수라고 얘기하는 인스턴스 변수와 지역 변수. 그 다음에 이 인스턴스 변수들 중에서 약간 특이한 변수가 클래스 변수가 되는 거죠. 스태틱 붙인 거, 그죠? 그래서 스태틱 변수는 여기 메모리 보시면 클래스 변수는 코드 영역에, 인스턴스 변수는 힙 영역에, 지역 변수는 각 스레드의 스택 영역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생성 소멸 시점 보시면 클래스 변수는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끝까지 존재해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 변수는 객체가 생성돼서 없어질 때까지. 우리가 따로 하지 않으면 가비지 컬렉터에 의해서 소멸되죠. 그죠? 그 다음에 지역 변수는 이 메시지를 실행할 때, 그 다음에 종료될 때, 요 사이만 살아 있습니다. 자, 지금 요 예제 멀티 스레드 테스트를 한번 해 볼 건데요. 자, 지금 이 서블릿 뭐 하는지 한번 봅시다. 로컬 테스트 서블릿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무슨 변수예요? 이건 무슨 변수예요? 지역 변수죠? to get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string str도 지역 변수예요. 맞아? 그 다음에 응답에 UTF-8로 세팅하고요. 아웃에서 처리 결과라는 거를 그냥 찍어냈어요. 그죠? 이 밑에 더 있네요. 그죠? 자, 얘 뭐예요? 처리 결과, 그 다음에 찍어내는 게 던 밑에다가 스트링 찍어내는데 이 스트링은 뭐죠? 이 스트링은 리퀘스트에서 메시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온 거 찍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 while문 안에서 보시면 넘버가 처음 0이죠. 0에서부터 10까지 쭉 증가시킬 거예요. 0부터 9까지 증가내면서 메시지 찍어내고 이 숫자 찍어내고 그 다음에 10초 동안 잠들고 그죠?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스레드로 해서 10초 동안 잠들고 그래서 수행하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그냥 쿼리로 날렸어요. 그죠? 따로 안 만들고 그래서 메시지에다가 리퀘스트 요청하는 메시지에다 원 했더니 메시지가 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을 받아서 찍어내고 넘버 1부터 해서 10까지 나와요? 10까지 찍어내고 증가해서 되겠죠. 그죠? 0부터 찍어내는 게 아니고 1부터 찍어내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에 지금 제가 메시지 창 2개 띄워서 옆에는 to 하게 되면 여기는 다 to가 나와요. 자, 여기서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메시지가 지금 뭐로 되어 있어요? 이 메시지를 불러오는 스트링이 지역 변수로 되어 있어요. 각각의 지역 변수 영역 안에 이 스트링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변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실행되는 동안. 근데 두 번째 예제는 보시면 스트링을 어디로 뺐어요? 인스턴스 변수, 멤버 변수로 뺐어요. 빼고 똑같이 돌렸어요. 자, 뭐가 변해 있어요? 이거 거의 동시에 돌려야 돼요. 거의 그래서 원 먼저 실행하고 원이 끝나기 전에 2가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테스트가 의미가 있는 거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지금 차이점 밑에 찾아보세요. 메시지가 뭐가 변했어요? 여기 원이고 2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 뭐든지 얘기해 보세요. 뭐든지. 제가 시험 문제를 이걸 딱 냈어요. 이거를 보고 뭐든지 얘기하십시오. 뭐든지 얘기해 보세요. 발견할 수 있는 거. 저의 시선을 회피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출석부를 봐야 될까요? 무작위로 불러야 될까요? 무엇이든지 얘기해 보세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 채원은 1에서 2 이거 하나 발견했어요. 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도 또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눈 마주치는 사람 안 시킬게요. 네?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네? 무슨 차이점이 있죠? 출석부 봐야겠다. 네? 이제 이 얘기로 끝나기 때문에 자, 이거를 가지고 뭐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직 이름을 다 못 외워서 작년에 1학년들을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복학생들은 저 한두 번씩 봤죠, 그죠? 네? 한두 번씩 본 복학생들 시켜야겠다. 그죠? 이주상? 뭐라도 얘기해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뭐라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원이 투로 바뀌었다. 그죠? 왜 근데 투는 원으로 안 바뀌었을까요? 네? 왜 안 바뀌었을까요? 제가 미리 답을 아까 얘기했지만 이 두 개 중에 어느 게 먼저 실행됐을까요? 메시지로 구분을 하자면 어느 게 먼저 실행됐을까요? 원이 먼저 실행됐어요. 자, 하나 실행당 아까 스레드 얼마 슬립했어요? 1초 슬립했어요. 그죠? 1과 2의 실행 시간 간격이 대충 얼마쯤 될까요? 2. 2초. 어떻게 해서 2초죠? 두 번 돌아가고 나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두 번 돌아가고 나서 바뀌었어요. 두 번 돌아가고 나서 바뀌어서 2초. 네. 맞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거는 예측하는. 자,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지금 이게 밖에 빠져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림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요. 스트링이 밖에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서블릿을 먼저 뭐를 돌렸냐면 똑같이 멤버를 돌렸죠. 그죠? 근데 메시지를 첫 번째 클라이언트는 1으로 보냈고 두 번째 클라이언트는 2로 보냈어요. 그럼 일단 1으로 보낸 거를 먼저 수행하게 되면 코드에 의해서 이 스트링을 여기 코드 보시면 리퀘스트의 메시지 파라미터로 가지고 와서 그 스트링을 아까 여기에 출력하잖아요. 그죠? 여기 보이세요? 여기에 그 스트링을 출력하는 거거든요. 스트링 땡, 그 다음에 넘버. 이 넘버는 지금 지역 변수예요. 똑같이. 0부터 출발, 1부터 출발하는. 넘뿔뿔이니까, 그죠? 여기서 증가하고 돌아가니까. 1부터 돌아가는 거. 그러면 최초에는 이 스트링이 1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에서 1 찍어냈고 1에서 2 찍어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클라이언트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서블릿은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죠? 서블릿은 하나고 두 번째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 뭐만 만들어져요? 서비스하는 스레드만 만들어져요. 스택 영역으로 해서. 그럼 이 안에 넘이 있는 거죠. 얘도 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넘은 지금 현재 얼마예요? 2까지 찍어냈어요. 그러고 클라이언트 2가 만들어지면 똑같이 이 코드 부분 두 개는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의 get 파라미터 하면 메시지가 뭐로 되어 있어요? 2로 되어 있죠.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링을 뭐로 바꿔요? 2로 바꾸는 거예요. 2로 바꾸면 원이 다음 세 번째 돌아갈 때 이 스트링을 뭐로 가지고 와요?
2로 가지고 공유하고 있는 공간이어서 1이 처음에 1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수행하다가 2가 돌아오면서 이 공용하고 있는 스트링을 2로 바꿔버리면 1도 얘를 가져갈 땐 2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멤버 변수. 그래서 지역 변수와 멤버 변수를 여러분이 구분해야지만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돌릴 때 같이 공유한 거는 빼야지. 이제 예전에 시가 됐을 때 학생들이 그럼 교수님 전부 다 전역 변수하면 편하지 않아요? 이런 거 전 신경 쓰지 않고 해도 돼요. 해도 돌아가요. 근데 전체 전역 변수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겨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포문 돌 때 가장 많이 쓰는 변수가 뭐예요? i로 해서 많이 쓰죠. 전역 변수로 빼버리면 이 i를 공용해서 쓸 수 없어요. 여기 i 했으면 여긴 j 해야 돼. 다 다르게 해야 돼. 물론 초기화를 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전역 변수는 지금 우리가 하는 멤버 변수는 기계체가 생성돼서 죽을 때까지 계속 메모리 차지하고 있죠. 메모리 낭비가 생기는. 그래서 이걸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첫 번째 예제는 이 스트링 변수가 개별 클라이언트 스택 영역 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간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스트링이 이 공유 영역인 힘 영역에 만들어지고 각각 안에서 넘버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 넘버마저 빼버렸으면 결과는 또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얘도 증가시키고 얘도 증가시키고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2 이쪽에 3, 4 나왔으면 5, 6 스레드 순서는 안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요. 그렇게 한번 테스트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후에 실습하실 때 요거는 한번 제가 따로 과제 낸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멤버 변수와 지역 변수 한번 테스트 해 보세요. 그죠? 아니 지금 하셔도 될 것 같아. 그죠? 지금 연습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 5장만 할게요. 5장만 하고 이거 연습하고 yes 아니고 과제가 있어요. 자, 과제 잠깐 봅시다. 그래서 오늘 과제 제출 못하신 분들은 어제 과제 못하신 분들은 오늘 하는 과제 어차피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 같이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과제는 우리가 멤버 변수 배웠어요. 그죠? 너무 작다. 그죠? 자, 위에는 똑같아요. 위에는 똑같고 제가 빨간색 된 부분만 변한 겁니다. 그다음 밑에 추가 사항을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똑같죠? 그죠? 그래서 파일은 똑같이 돌아갈 거예요. 레지스터 화면 있고 그 다음에 있는데 여러분 그 등록은 겟 방식으로 해보시고요. 로그인은 포스트 방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요거 제가 추가로 바꿔놓을게요. 하나는 전부 다 개수로 하지 마시고 하나는 겟 방식, 하나는 포스트 방식으로 한번 하고 자 이제 뭐가 추가되냐 하면 멤버스라는 게 추가돼요. 자 멤버스는 뭐냐 하면 멤버들의 배열이에요. 객체 배열이에요. 객체 배열. 그래서 여러분이 회원 가입을 하면 이 멤버스에다가 새로운 멤버를 만들어서 추가하는 거예요. 추가하는 거예요. 추가해요. 네. 그래서 회원 가입을 축하합니다. 몇 번째 회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똑같이 카운트 쓰면 되겠죠. 그죠? 그죠? 자, 그 다음 멤버 로그인을 할 때는 지난번에 관리자만 했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일단 뭐를 테스트하냐 하면, 이거 아니고요. 예.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뉴 멤버를, 이거 빼야 된다. 그죠? 이거 빼고 이미 회원 가입한 정보가 멤버스에 있어요. 그래서 그 멤버스에 있는 사람이랑 비교하는데 먼저 멤버스랑 하지 말고 여러분이 어드민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 보시면
web.xml, 오늘 배웠던 web.xml에 어드민의 정보를 저장할 거예요. 어드민의 아이디는 어드민의 패스워드는 1234. 파라미터로 해서 저장해요. 오늘 한 내용입니다. 얼굴들이 흑색이 됐어요. 에? 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와서 먼저 관리자인지를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이면 관리자님 환영합니다. 리스폰스 하고요. 관리자인데 패스워드가 틀렸어요. 그러면 관리자님 패스워드가 틀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회원의 정보는 어디에 있어요? 멤버스 있어요. 자, 이 멤버스는 우리가 방금 배우셨던 서블릿의 멤버 변수로 하면 서블릿 내에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멤버들을 쭉 비교해서 어제 했던 것처럼 있으면 환영합니다. 존재하는 아이디인데 패스워드가 틀리면 비밀번호 틀립니다. 아예 아이디가 없어요.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돌아가는데 어제랑 다른 점은 회원 가입을 하는 정보를 멤버 객체로 만들어서 서블릿 멤버 변수 멤버스에다가 저장시켜 놓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야 돼요. 로그인을 할 때는. 그다음에 로그인을 할 때 특별한 로그인 정보 관리자는 web.xml 안에다가 어드민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파라미터로 저장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관리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 그죠? 문제는 이해되시죠? 문제는. 그죠? 문제도 이해 안 되세요? 어제 한 거에서는 그냥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할 때 뉴 멤버로 끝났어요. 조금 전에 예제를 제가 꺼버렸나요? 그냥 뉴 멤버 만들고 끝났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각각의 멤버를 멤버스라는 배열에다가 그래서 최대 여러분이 그냥 지금은 그냥 최대 10명까지로 임의로 그냥 만드세요. 멤버스를 배열로 최대 10명까지 만들어 놓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명, 2명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랑 회원 가입해서 로그인할 때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회원 가입할 때 동일 아이디가 존재합니다. 이런 체크가 안 한다고 할게요. 그냥 아이디 다 다르다고 가정할게요. 그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제출해야 되는 파일도 HTML 2개, 서블릿 2개, 그 다음에 member.class까지 5개, 그 다음에 PPT 따로 만들어요. PPT는 압축하지 마시고요. 압축은 소스만 압축하시고 PPT는 따로 빼서 올려주세요. 이거에 참고 자료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PPT의 소스 부분만 같이 올려드릴게요. 일단 이거를 이거 지금 오픈 안 되어 있군요. 네, 사용. 12시부터 오픈 수정. 지금 되나? 제출 시간 좀 늘려주시면 될까요? 제가 야간으로 해놨다가 안 하고 집에 가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해서 하고 가세요. 네. 최대한 하겠습니다. 네. 학교에서 하시고, 우리가 오도 이게 실습 시간으로 되어 있어서 집에 가서 하지 마시고요. 하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오후에도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 명이 같이 해보셔도 돼요. 그래서 소스 파일은 비슷하더라도 이제 PPT 할 때 본인 것으로 좀 정리를 하셔서, 그 다음에 제출할 때 누구와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네, 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우리 그 팀 프로젝트 하는 거 있죠, 여러분. 6월 달에 19일 날 발표한 팀플은 맥스 3명이고요. 교수님들이 가능하면 3명이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조금 하셔서 같이 좀 큰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도록 3명 정도로, 맥스 3명으로 해서 팀을 구성하시고, 제가 여기 바탕화면에다 폴더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팀 프로젝트 폴더 여기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 조가 정해지면 이 안에다가 폴더 하나씩 만드세요. 누구 이렇게 해서 이름을 넣어서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폴더 하나 만들어서요. 뭐 팀명 3명이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아시겠죠? 제가 있는 동안 빨리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고민을, 잠깐 뭐를 아까 바꿨어야 되죠? IDP. 네, 이거 아니죠, 그죠? 네. 이렇게 멤버스와 비교하면 되죠. 어드민의 정보는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랑 똑같이 어드민,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1, 2, 3, 4 합시다. 네, 지금 아마 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서 여러분 질문 있으면 제가 1시 반 할 때 다시 한번 잠깐 올 테니까 다시 좀 공부하시고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그 파일 첨부해 놓을게요. 풀이했던 거. 네, 올려드릴게요. 같이 공유해도 되죠? 너무 편하게 끄떡끄떡 하셨는데. 네, 요거 앞에 이름만 빼고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더 잘했는데 왜 제 거는 안 보여주세요 하시는 분들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시면 제가 다음에 그 사람 거를 보여주도록 할게요. 제가 다 체크를 못해서 그냥 몇 명 보다가 그냥 괜찮은 거 하나만 했습니다.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지금 오늘 과제 안에 과제 원점 PPT로 해서 첨부해서 올렸습니다. 이거를 조금 수정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 과제로 하는 거는 쇼핑몰을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웹 서버를 구축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어느 쪽으로 잘 진행한다고 듣는 게 더 힘들죠.
네, 이후 시간 자유롭게 하세요. 식사 먼저 하실 분들 하시고 질문하실 분들 질문하시고 아니 이클립스만 찍는 거니까 저가 안 없지. 이클립스 그냥 그거잖아. 컴파일러 어떤 게 문제인지 몰라가지고 출력 때는 그 등록하는 그 아이디 기본들을 다 대열 멤버스가 대열 이름 멤버스에 저장을 해서 나중에 로그인 할 때 그거랑 같이 비교를 해요. 혹시 비밀 있으세요? 그 혹시 죄송한데 저 데이터 좀 밀어서 비밀에서 마음대로 해주실 수 있어요? 안 열려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네. 오빠 저 이거 과제 준비하려는데 혹시 시키셨어요? 아 진짜요? 시키실 거예요? 네. 저 그냥 데이트 에그 앱이랑 풀만 하면 돼요. 만약에 최소 주문이 안 나오면 저도 똑같이 써요. 아니야. 아니 안 그러면 안 나오면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뭐요? 진짜요? 안 내려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 그걸로 해주세요.